얘들아, 얘들아 어디 갔어? 강말자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텅 빈 공장에 울려 퍼집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말자 이모 하고 달려오던 아이들. 그 아이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바닥에는 작은 운동화 한 짝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요? 이것은 58세 의류공장 노동자 강말자가 마주한 기이한 실종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당신께 작은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은 기운이 함께할 거예요. 일부 문 닫힌 공장, 사라진 사람들. 2024년 3월 18일 월요일 아침 7시. 경기도 시흥시 외곽. 낡은 2층 건물 대성의류. 강말자는 오늘도 7시 정각에 출근했습니다. 58세. 이 공장에서 일한 지 19년째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평소 담배 피우던 베트남 노동자 민 씨도 일찍 와서 청소하던 필리핀 여성 로사도 보이지 않습니다. 공장 문이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를 꺼냈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옆 건물 세탁소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말자 씨, 거기 어젯밤에 큰 트럭 2대가 왔더라고.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더니 짐 싸서 다 실어 가더라. 외국인 노동자들이랑 애들도 다 데리고 갔어. 말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공장 뒤편 비상구를 통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장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2층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올라갔습니다. 급하게 짐을 싼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구석에 작은 책가방이 있었습니다. 6살 응우예니가 메고 다니던 노란색 가방. 안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아이의 서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3월 12일. 엄마가 오늘 울었다. 아저씨가 또 왔다. 무서워. 3월 16일. 엄마가 짐을 싸라고 했다. 어디 가냐고 물었다. 엄마가 대답 안 했다. 3월 17일. 오늘 밤에 간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무섭다. 말자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하지만 젊은 경찰관은 무관심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원래 이동이 잦아요. 자발적으로 이사 간 거 아닐까요? 애들이요. 6살짜리 애가 책가방도 안 챙기고 가겠어요? 일단 조사는 해보겠습니다. 경찰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말자는 다시 공장으로 갔습니다. 2층에서 소피아의 토끼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자는 옷장에 숨었습니다. 2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말했습니다. 여기 다 치웠나? 2번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CCTV도 다 뺐고 하드디스크도 가져갔어. 재단 사람들 기다린다고 연락 왔어. 희망나눔보호재단. 내일 오전에 인수한대. 말자는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희망나눔보호재단. 그게 뭘까? 이부 재단이라는 이름의 그림자. 3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음 날 공장 앞에 검은색 승합차 2대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들이 공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 깔끔한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희망나눔보호재단 김정호 팀장입니다.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희망나눔보호재단 아동보호팀 김정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있던 애들은 어디 있어요? 김정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이들은 안전한 시설에 있습니다. 저희 재단 아동보호시설이에요. 어디요? 경기도 파주에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함께 계시고요. 그럼 왜 갑자기 밤에 데려간 거예요?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공장이 불법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노동청 단속을 피해 긴급 보호한 겁니다. 제가 가서 애들 볼 수 있어요? 김정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새 환경에 적응 중이라 면회는 2주 후부터 가능합니다. 말자는 연락처를 남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컴퓨터로 재단을 검색했습니다. 홈페이지는 그럴듯했지만 구체적인 주소가 없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일대라는 애매한 표현뿐. 재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후 여자가 받았습니다. 희망나눔보호재단입니다. 김정호 팀장님 좀 바꿔주세요. 김정호 팀장님이요? 저희 재단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신데요. 말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제 명함을 줬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재단에 김정호라는 직원은 없습니다. 전화를 끊은 말자는 명함을 다시 받습니다. 분명히 희망나눔보호재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저 사람은 누구지? 그날 밤 집 문 앞에 흰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파고들지 마세요. 당신에게도 위험합니다. 3부 아이들의 그림 일기. 3월 21일 목요일. 말자는 다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미온적이었습니다. 협박 쪽지를 받으셨으면 그것부터 신고하셔야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들을 찾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돌아온 건 냉담한 반응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다시 공장으로 갔습니다. 2층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공책을 발견했습니다. 8살 소피아의 그림일기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검은색 자동차와 선글라스 낀 남자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아저씨가 자꾸 와요. 엄마한테 뭐라고 해요. 엄마가 울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건물 그림이 있었습니다. 높은 철조망. 창문에 철창이 그려진 건물. 그 옆에 간판이 보였습니다. 희망이라는 글자. 여기로 간대요. 무서워요. 가기 싫어요. 말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림을 다시 봤습니다. 건물은 창고 같았습니다. 주변에 나무가 많았습니다. 다른 페이지들도 봤습니다. 계속 같은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아이들을 무서워하게 만드는 남자. 마지막 페이지에는 트럭 그림이 있었습니다. 큰 트럭. 뒤에 사람들이 타고 있는 그림. 밤에 트럭 타고 갔어요. 어두웠어요. 무서웠어요. 말자는 그림일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건 증거였습니다. 아이들이 강제로 끌려갔다는 증거. 사부 침묵시키려는 자들. 3월 23일 토요일 새벽 2시. 말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무사할까? 밥은 먹고 있을까?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동차 소리였습니다. 엔진 소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들렸습니다. 말자는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열었습니다. 골목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엔진이 켜져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차 안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말자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쯤 되어서야 차가 떠났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3월 23일 토요일 아침 8시. 말자는 출근하듯 일찍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고양이였습니다. 죽은 고양이. 목이 꺾여 있었습니다. 검은 털의 고양이.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말자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고양이 옆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흰 종이. 검은 글씨.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쯤에서 멈추세요. 말자는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자는 고양이를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선이 자꾸 갔습니다. 불쌍한 고양이. 누가 이런 짓을. 그날 오후 2시, 말자는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습니다. 구멍가게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60대 남성. 이 동네에서 30년 가까이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외국인 노동자 애들이 사라졌어요.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말자씨, 그만하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외국인들 일에 왜 그렇게 목숨 거세요? 아니, 근데 애들이. 주인이 말을 끊었습니다. 애들도 부모 따라간 거 아니겠어요? 말자씨가 무슨 의무라도 있어요? 가족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리고 말이야. 주인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이 동네에 돌아다녀요. 검은 차 타고. 말자씨 집 앞에도 왔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내가 봤어요. 어젯밤 늦게. 말자씨 조심하세요. 괜히 나섰다가 다칠 수 있어요. 주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자는 슈퍼로 갔습니다. 슈퍼 아주머니는 50대였습니다. 평소 말자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언니, 나 좀 도와줘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자씨, 미안해요. 나도 무서워요. 뭐가 무서운데요? 어제 우리 가게에도 이상한 남자가 왔어요. 말자씨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누가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양복 입고, 선글라스 끼고, 말자씨 집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요? 나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자씨, 미안해요. 나도 가족 있어요. 아이들 있고. 요즘 같은 세상에 남의 일에 나서면 안 돼요. 세탁소 사장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말자씨, 이해해요. 근데 나도 돈 벌어야 하고. 괜히 이상한 사람들이랑 엮이고 싶지 않아요. 미안해요. 말자는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무서워했습니다. 모두가 외면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말자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마시고 싶었습니다. 소주잔에 따랐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요? 말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무서워. 진짜 무서워. 죽은 고양이 보고 소름 돋았어. 밤에 차가 와서 지켜보는 것도 무서워. 소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근데 의무예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말자 이모 하고 달려오던 그 아이. 작은 손으로 말자의 치마를 잡고 오늘 사탕 있어요? 라고 물어보던 그 목소리. 소피아의 웃음소리. 토끼 인형을 안고 잠들던 모습. 작은 미니가 말자 무릎에 앉아 이모, 나 키 컸어요? 라고 물어보던 순간. 근데 그 애들을 내가 안 찾으면 누가 찾아줘? 말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없잖아. 경찰도 안 해줘. 동네 사람들도 무서워서 외면해. 그 애들 엄마 아빠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소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내가 해야지. 58세 할머니가 뭘 할 수 있겠냐고들 하겠지. 근데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말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쨍그랑.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돌이 날아왔습니다. 창문 유리가 박살났습니다. 말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날카로운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발진하는 소리. 그리고 멀어졌습니다. 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주먹만 한 돌. 묵직했습니다. 돌에 종이가 묶여 있었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다음은 창문이 아닐 것입니다. 말자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119에 신고해야 할까? 경찰에 전화해야 할까?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와봤자 기물 파손으로 신고하세요 할 것이라는 걸. 범인을 잡아주지 않을 거라는 걸. 말자는 깨진 유리창을 봤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 말자는 생각했습니다. 포기해야 할까? 혼자 사는 58세 여자. 누가 보호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다음에는 정말 자신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강말자시죠? 누구세요? 관심 갖지 마세요.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기계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쯤에서 멈추세요. 할머니가 아이들 찾아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할머니만 다칠 뿐입니다. 당신들 누구예요? 애들한테 뭘 한 거예요? 아이들은 안전합니다.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있어요. 할머니가 방해만 안 하면 말이죠. 교육? 무슨 교육이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죠? 가족도 없고, 친구도 별로 없고, 조심하세요. 혼자 사는 노인이 사고 당하는 건 흔한 일입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말자는 핸드폰을 쥔 채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협박.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그것도 혼자 산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없다는 것도, 친구가 없다는 것도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말자는 문을 확인했습니다. 잠가져 있었습니다. 창문도 확인했습니다. 깨진 창문에 신문지를 붙였습니다. 커튼을 쳤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섭다. 진짜 무섭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어. 밤은 길었습니다. 말자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밖에서 조금만 소리가 나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오는 건 아닌지, 문을 부수는 건 아닌지, 자신을 해치러 오는 건 아닌지.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말자는 거울을 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은 눈,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진짜로. 하지만 그때 핸드폰에서 알림이 왔습니다. 인터넷 뉴스 알림이었습니다. 경기도 일대 아동 실종 사건 연이어 발생. 가족들 경찰 수사 미온적 호소. 말자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최근 3개월간 경기도 지역에서 이주 노동자 가정의 아동 7명이 실종됐다.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했으나 자발적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한 가족은 아이가 학교에 연락도 없이 안 나왔는데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말자는 댓글을 봤습니다. 경찰 뭐하냐, 아이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이주 노동자라고 무시하나. 조직적인 범죄 같은데 왜 안 잡아. 말자는 생각했습니다. 나만 겪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건 조직적인 거야? 여러 곳에서 아이들을 데려가고 있는 거야? 말자는 결심했습니다. 무섭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아이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혼자라도 끝까지 해야 해. 오부 58세 할머니 BS 재단 3월 25일 월요일 말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작은 GPS 발신기를 주문했습니다. 3만 원짜리. 배송은 2일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시민단체를 검색했습니다. 이주 노동자 인권센터, 아동인권보호단체. 여러 곳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사라진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음 날 한 곳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이주 노동자 인권센터였습니다. 할머니 연락 감사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겠어요? 3월 27일 수요일. 말자는 서울의 한 건물 3층에 있는 시민단체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 노동자 인권센터 활동가 박지연입니다. 30대 초반의 여성이 말자를 맞이했습니다.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사라진 아이들, 응우예니의 일기장, 소피아의 그림일기, 가짜 명함을 준 김정호, 협박 쪽지, 죽은 고양이, 깨진 창문, 전화 협박, 모든 것을. 박지연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심각한 사건입니다. 조직적인 범죄의 냄새가 나요. 혹시 그 그림일기랑 명함 가지고 계세요? 네, 여기 있어요. 말자는 가방에서 공책과 명함을 꺼냈습니다. 박지연은 자료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림일기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봤습니다. 희망나눔 보호재단. 박지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름은 들어봤는데 정확한 실체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홈페이지만 있고 실제 활동 내역이 불분명해요. 그럼 가짜예요? 서류상으로는 등록된 재단이에요. 2년 전에 설립됐고. 근데 실제로 뭘 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후원금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 안 하고. 시설 위치도 정확하지 않고. 박지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아동 보호를 명목으로 재단을 만들고 실제로는 아동 노동 착취를 한 경우. 특히 이주 노동자 아이들을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럼 우리 애들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그 재단 차량을 추적해 봐야겠어요. 말자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서 혼자인 줄 알았어요. 박지연이 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함께 할게요. 할머니가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3월 28일 목요일 밤 10시. GPS 발신기가 배송됐습니다. 말자와 박지연은 공장 근처에서 잠복했습니다. 박지연의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재단 차량이 밤에 나타날 거예요. 어제 제보를 받았거든요. 박지연이 말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밤 11시쯤 검은색 승합차가 공장 앞에 멈췄습니다. 저거예요. 말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박지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재단 차량 뒤쪽으로 갔습니다. 차 하부에 GPS 발신기를 붙였습니다. 자석으로 붙는 타입이었습니다. 박지연이 재빨리 돌아왔습니다. 됐어요. 이제 추적할 수 있어요.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말자와 박지연은 일정 거리를 두고 뒤를 따랐습니다. GPS 앱으로 위치를 확인하며 따라갔습니다.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을 달렸습니다. 경기도 외곽, 파주 쪽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 차는 좁은 길로 들어갔습니다.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더 이상 따라가기 어려웠습니다. 말자와 박지연은 차를 세우고 걸어서 따라갔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낡은 창고 건물이 보였습니다. 2층짜리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재단 차량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말자와 박지연은 건물 옆 숲에 숨었습니다. 창문을 봤습니다. 2층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들렸습니다. 아이들 우는 소리. 엄마, 엄마. 작은 목소리들. 여러 명의 아이들. 말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애들이야. 저기 있어. 박지연이 말자를 진정시켰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지금은 증거를 모아야 해요. 박지연은 핸드폰으로 건물을 촬영했습니다. 위치도 확인했습니다.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이제 가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둘은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6부 문이 열리는 순간 3월 29일 금요일 오전 9시 박지연은 경찰서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도 함께했습니다. 시민단체 대표도 함께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이 아니라 수사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불법 아동 노동 착취 의심 시설을 발견했습니다. 즉각 수사를 요청합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의무예니의 일기장, 소피아의 그림일기, 협박 쪽지들, 건물 사진, 위치 정보, GPS 추적 기록. 담당 형사는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거 심각한데요. 바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오후에 구청에도 연락했습니다. 아동보호팀에 제보했습니다. 언론에도 연락했습니다. 한 방송사 기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취재하겠습니다. 이건 보도해야 할 사건입니다. 드디어 일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월 31일 일요일 오전 10시 경찰, 구청 공무원, 아동보호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그 건물로 향했습니다. 경찰차 3대, 구청 차량 2대, 말자도 함께였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원이 놀라서 나왔습니다.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경찰이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수색 영장 있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경비원이 당황했습니다. 안으로 뛰어들어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이 문을 열었습니다. 강제로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은 작업장이었습니다. 재봉틀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의류 제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양쪽에 방들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방. 좁은 방에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8명. 작은 의류를 재봉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바늘 자국이 있었습니다. 얘들아. 말자가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말자를 알아봤습니다. 말자 이모. 의무예니였습니다. 6살 의무예니. 얼굴이 여위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의무예나. 말자가 달려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는 말자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이모. 무서웠어요. 여기 무서워요. 다른 방들도 확인했습니다. 모든 방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총 20명. 모두 이주 노동자 가정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소피아도 있었습니다. 8살 소피아.
작은 미니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왔어요. 아이들이 울었습니다. 말자도 울었습니다. 박지연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경찰이 건물 관계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재단 직원들, 공장 관리인들, 모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불법 아동 노동, 인신구속, 사기, 협박, 여러 혐의로 체포합니다. 3층에서는 부모들도 발견됐습니다. 강제 노역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응우엔이 엄마, 소피아 엄마 모두 구출됐습니다. 응우엔이 엄마가 말자에게 달려왔습니다. 말자 씨,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엄마는 울면서 말자를 안았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영영 못 나왔을 거예요. 말자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구급차로 이송됐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습니다.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손에는 상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모두 구출됐습니다. 4월 3일 수요일, 경찰 조사가 끝났습니다. 아이들은 부모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임시보호시설에서 지내다가 새 집을 구했습니다. 말자는 응우엔인의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응우엔이가 달려왔습니다. 말자 이모, 우리 집 왔어요. 그래, 응우엔아. 이모가 사탕 가져왔다. 말자는 사탕 봉지를 꺼냈습니다. 응우엔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고마워요, 이모. 응우엔이 엄마가 차를 내왔습니다. 말자 씨,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 한 거예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외면했어요. 경찰도 안 도와줬어요. 오직 말자 씨만.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의 은인이에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말자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응우엔이가 웃으니까 그걸로 충분해요. 4월 5일 금요일 저녁 뉴스. 말자는 집에서 TV를 켰습니다. 저녁 9시 뉴스였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불법 아동 노동 착취 시설이 적발됐습니다. 이주 노동자 가정의 아동 20명이 강제 노역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에 그 창고 건물이 나왔습니다. 경찰 테이프가 쳐져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58세 의류공장 노동자 강말자 씨의 신고로 밝혀졌습니다. 강 씨는 사라진 아이들을 찾기 위해 한 달 넘게 혼자 조사했으며 협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말자의 모자이크 처리된 인터뷰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냥 그 애들이 걱정됐어요. 매일 보던 애들인데 혼자라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앵커가 계속 말했습니다. 희망나눔보호재단 관계자들은 아동복지법 위반, 인신구속,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다른 지역에도 유사 시설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말자는 TV를 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봄 저녁의 별.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깨진 창문은 수리됐습니다. 새 유리가 끼워졌습니다. 말자는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말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애들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소피아 엄마였습니다. 말자 씨, 소피아가 잠들기 전에 꼭 인사하래요.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 저녁같이 밥 먹어요. 말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요. 내일 봐요. 소피아한테 잘 자라고 전해줘요.
말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58세 강말자 할머니의 외로운 싸움. 그것은 기적이 됐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20명의 아이들을 구했습니다. 세상은 때로 냉담하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희망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 있다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문이 닫혔던 공장, 사라졌던 아이들, 그리고 58세 할머니의 용기. 강말자 할머니는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협박받고 위협받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0명의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약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관심입니다. 용기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신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은지.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강말자 할머니처럼. 오늘 이야기가 당신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